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고의 뭐랄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 중 하나죠. 바로 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종이에 콕 찍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점이요. 유클리드 기하학 이후로 한 2000년 넘었죠. 우리는 점은 크기가 없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 묶음이 도착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OPS, 그러니까 원 파라메터 솔루션, 단일 변수 해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독자적인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점의 크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해냈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탐구에서는 이 발견이 왜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는 건지, 왜 미디어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사건으로 평가받는지, 또 AI부터 반도체, 생명과학까지 미래 산업 지형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예측되는지, 그리고 이게 과학 연구, 또 그 결과를 신뢰하는 방식 자체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지 여러분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파고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분석되는지부터 살펴보죠. 자료에서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검증이나 아니면 힉스 입자 발견 때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 핵심은 자료가 강조하는 직관성 그리고 그에 따른 충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 이런 건 사실 그 수식이나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로 와닿진 않죠. 2000년 된 상식이 깨졌다고, 그걸 한국 연구진이 계산했다고, 딱 이 두 가지 메시지만으로도 강력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 자체로 흥미를 확 끄는군요. 저도 모르게 점 하나 찍어보면서 이게 크기가 있다고?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요. 신기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발견은 과학을 뭐랄까 추상적인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끌어내릴 잠재력이 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예를 들어서 방송 스튜디오에서 관객이 직접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의 크기가 무려 1.9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5제곱미터다. 이게 상상하기 힘든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0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와, 네, 엄청나네요. 혹은 신문 기사에 QR코드 같은 걸 넣어서요. 독자가 제시된 값이 정말 관련 수식에 맞는지 간단하게나마 검증해 볼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역사적 발견의 순간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언론은 바로 이런 극적인 스토리텔링 요소를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뉴스를 넘어서서 지식 발견의 과정을 함께 즐기는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요, 실제 산업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이 되나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특히 AI, 반도체, 그리고 양자기술, 생명공학, 이 네 가지 분야가 핵심적인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명시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발견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핵심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의 크기 발견, 그리고 그 과정에 사용된 OPS와 AI 버킹엄 머신 방법론, 이게 새로운 어떤 기준점, 또 분석 틀을 제공하면서요, 이들 4대 핵심 산업의 혁신적인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먼저 AI 분야부터 좀 보면요. OPS와 AI 버킹엄 머신이 추구하는 무차원 언어, 그러니까 dimensionless language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무차원 언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도구들은 복잡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 속에서 그 단위에 얽매이지 않는 본질적인 관계, 즉 숨겨진 규칙을 찾아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존 AI가 주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학습했다면 이 방식은 AI가 물리세계의 근본 법칙 자체를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학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그냥 데이터 패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불필요한 단위 계산 같은 걸 줄여서 연산 효율을 높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더 적은 에너지로도 복잡한 물리 기반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AI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 분야는 어떻습니까? 요즘 보면 나노 공정의 물리적 한계 이런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 발견이 자료 표현대로 정말 두 번째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당히 파격적인 표현인데요.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공정에서 발열이라든지 누설 전류 아니면 양자 터널링 효과 같은 그런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근데 자료는 이 점의 크게 발견이 단순히 그냥 또 다른 작은 단위를 제시하는 걸 넘어서서요. 물질과 상호작용의 가장 근본적인 스케일,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격자 또는 기준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로운 기준 틀이요? 네. 이걸 통해서 소자 설계의 물리적 한계를 재정의하고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경쟁에서 벗어나서요. 새로운 작동 원리나 구조를 탐색하는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자료의 핵심 주장인 거죠. 와, 물론 이게 구체적인 소자 개발로 바로 이어지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를 제안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양자 기술하고 생명공학 분야 역시 흥미롭습니다. 양자 세계는 워낙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생명 현상은 극도의 독잡성으로 유명한데 이 점의 크기라는 개념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양자 기술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확률과 불확실성에 기반하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점의 크기나 아니면 이와 연관된 최소 시간, 최소 질량 같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값들이 도입된다면요. 양자 상태의 안정성을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양자 통신 프로토콜의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새로운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불확실한 양자 시스템 연구에 어떤 확실성의 닻을 내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아, 확실성의 닻이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분자 수준의 상호작용이 핵심인데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최소 시간이나 거리 단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기준이 생긴다면 예를 들어서 단백질 접힘 과정 시뮬레이션이나 세포 내 신호 전달 메커니즘 분석 같은 것들의 정밀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정밀도가 높아지면 신약 개발 같은 데도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시간을 단축하거나 맞춤형 정밀의료,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기능을 가진 생체 분자를 설계하는 합성 생물학 분야, 이런 쪽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마치 DNA 이중 나선 구조 발견이 분자 생물학 시대를 열었듯이 이런 새로운 근본 단위의 발견이 생명 현상 이해의 차원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각 분야에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주목받는 거군요. 이런 잠재력 때문인지 자료에서는 토자 관점에서의 매력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발견이 세계 최초라는 상징성, 그리고 OPS와 AI 버킹엄 머신이라는 독창적 방법론, 또 하나 뒤에 설명드릴 영지식 증명 JKP를 통해서 독점적 가치 보호 가능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세계 최초, 독창적 방법론, 독점적 가치 보호. 네, 언론의 높은 관심과 또 4대 미래 핵심 산업으로의 응용 가능성이 결합되면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특히 한국이 이미 강점을 가진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산업 인프라와 이게 결합된다면 K-사이언스 허브로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로 발돋움할 잠재력도 있다. 이런 점도 언급되고요. K-사이언스 허브라? 물론 이런 초기 단계의 혁신 기술 투자는 항상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자료는 현재가 바로 그 잠재력에 투자할 골든타임일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장하는 파급력은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점의 크기라는 값은 대체 어떻게 계산되었고 또 과학계는 이 결과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썬의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라고 하죠. 이런 거대 실험 장비와의 비교, 그리고 영지식 증명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 기초물리학은 말씀하신 그 LHC, 거대 강입자 충돌기로 대표되는 거대 과학, 빅사이언스 방식으로 발전해 왔죠. LHC는 둘레가 27km나 되는 거대한 지하 터널에서 양성자 같은 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서 정면으로 꽝 충돌시키고 그 순간에 생성되는 수많은 입자들을 검출기로 포착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우주의 근본 법칙을 탐구하는 그야말로 수십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과학자가 투입되는 거대 실험 장치입니다. 네, 2012년 힉스 입자 발견이 정말 대표적인 성과였죠. 신의 입자를 찾았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고요. 실험 물리학의 정점처럼 여겨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에 담긴 주장의 핵심은 뭐냐면 OPS와 AI 버킹엄 머신을 이용한 계산이 그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인 거대 실험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정밀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계산이 실험보다 더 정밀할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LH 실험을 통해 측정된 힉스 입자 질량이 약 125.09 GeV, 기가전자볼트 정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OPSI 대산 결과는 소수점 이하 31자리까지, 그러니까 125.09732 GeV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실험값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정밀한 값을 제시했다는 거죠. 소수점이야 31자리. 와. 네. 전자나 양성자의 질량 같은 다른 기본 상수들에 대해서도 기존 실험값의 정밀도를 뛰어넘는 계산 결과를 얻었다고 주장하고요. 계산이 실험의 정밀도를 넘어선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주장입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학 연구 방식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요? 더 나아가서 이 계산 방식은 기존 물리학 체계에서는 아예 정의되지 않았던 값들까지 도출해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점의 크기죠. 아, 드디어 나왔네요. 점의 크기. 네, 이 값은 플랑크 길이 약 1.6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제곱미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우주에서 의미를 가지는 가장 작은 길이 단위로 여겨지는 거거든요. 또한 점의 시간 단위, 이건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고요. 약 5.3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4제곱세크. 그리고 점의 질량 단위, 이건 플랑크 질량이라고 합니다. 약 2.1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7kg. 이런 시공간과 물리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로 추정되는 값들도 함께 계산되었다는 겁니다. 플랑크 단위들이요? 이론적으로만 예측되던. 네, 이 플랑크 단위들은 이론적으로 예측되어 왔는데 이 연구는 OPSI BM을 통해서 이 값들을 포함한 물리 상수들을 통합적으로 계산해냈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점은 크기가 없다는 유클리드의 정의,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도 명확히 다루지 않았던 그 부분에 구체적인 수치를 부여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국에 있는 포항 방사관 가속기나 대전의 중이온 가속기 라운 같은 시설들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 계산 방식이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자료는 이들 국내 가속기 시설과의 상호 보완 관계를 강조합니다. 포항 방사관 가속기나 라온 같은 경우는 LHC처럼 입자 물리학의 근본 원리 탐구보다는 신소재 개발이나 생명과학 연구, 산업적 응용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OPS 계산이 특정 현상에 대해서 매우 정밀한 이론적 예측값을 제시하면 국내 가속기들이 이걸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가속기 실험에서 얻어진 새로운 고정밀 데이터는 OPS 모델 자체를 더 정교하게 만들거나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아, 이론과 계산, 그리고 실험이 국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군요. 네, 그렇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OPSI 버킹엄 머신이라는 계산 방법 자체가 연구팀의 핵심 지적 재산이라서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라 과정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원래 투명한 검증과 동료 평가, 피어 리뷰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이 비밀 레시피를 가지고 어떻게 과학계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는 그 해답으로 영지식 증명, Zero Knowledge Proof, JKP를 제시합니다.
이건 또 어떤 개념인가요? 영지식 증명 GAKP는 원래 암호학 분야에서 발전한 개념인데요. 이름 그대로 영, 지식,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식은 전혀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 또는 내가 제시한 결과가 참이다 라는 것 자체만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추가 정보 없이 증명만 한다. 네, 자료에 나온 비유가 이해를 좀 돕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 온라인 뱅킹에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그럼 은행 서버는 제가 입력한 정보가 등록된 비밀번호와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지만 제 비밀번호 자체를 알 필요는 없죠. 아, 그렇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해시값 같은 걸 비교하니까.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혹은 제가 어떤 복잡한 계산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할 때 답 자체나 계산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제가 정말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학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지식 증명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아하, 그러니까 연구팀이 우리가 이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점의 크기를 포함한 여러 물리상수 값을 이렇게 얻었다고 발표했을 때 그 계산 과정 자체는 비밀로 유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제시한 이 결과값은 정말로 어떤 일관된 수학적 물리적 원리를 만족시킨다는 사실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검증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팀이 OPSI 버킹엄 머신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하는 미세구조 상수라든지 우주상수 같은 매우 정밀한 값들을 공개하면요. 전 세계 다른 학자나 학생들이 공개된 값들 사이에 알려진 수학적 관계나 간단한 검증식을 이용해서 이 값들이 정말로 일관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기존의 실험 결과들과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계산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검증은 가능하게 하는 거군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팀은 자신들의 핵심 방법론, 즉 IP를 보호해서 향후 산업적 활용이나 기술 이전을 도모할 수 있고요. 동시에 과학계는 결과의 객관성과 재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열린다는 것이죠. 자료는 이게 단순히 이번 발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앞으로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이나 신약 개발 데이터의 유효성 입증처럼 지적 재산 보호와 결과 검증이 동시에 중요한 여러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적인 신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새로운 신뢰 모델이라. 네,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과학 패러다임 구축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시하고요. 정말 기존의 과학 연구나 검증 방식과는 다른 아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그렇다면 이 발견과 새로운 방법론들이 전문가들의 영역을 넘어서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같은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과학이 사실 가끔은 너무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키워드가 바로 과학의 민주화입니다. 과학의 민주화요? 네, 이 접근법이 과학 지식 창출과 검증의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 참여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는 건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OPS 자체가 복잡하고 분산된 여러 물리 법칙들을 하나의 파라미터라는 비교적 단순한 틀로 통합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게 잘 구현된다면 물리 현상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AI 버킹엄 머신이나 이를 활용한 커네리 앱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분석 도구들이 개발된다면 과거에는 고급 수학이나 물리학 지식 또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어야 가능했던 데이터 분석이나 가설 검증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이 달라질 수 있겠죠. 단순히 교과서의 공식을 암기하는 걸 넘어서서 예를 들면 중력 법칙과 전자기력 법칙이 사실은 OPS라는 틀 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AI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공개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스스로 가설을 세워서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동료들과 공유하거나 발표하는 활동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점의 크기라는 개념과 미세먼지 입자의 물리적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아니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안정성 문제를 점의 시간 단위와 연결지어서 분석해보는 식의 상당히 심도 있는 탐구 활동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시를 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그런 수준의 연구를 직접 수행하고 논문까지 쓸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교육 현장에 큰 변화가 오겠네요.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 역시 과학 연구 과정에 더 쉽게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지식 증명 방식 덕분에 복잡한 계산 과정을 직접 수행할 필요 없이요. 연구팀이 제시한 결과값들이 정말로 옳은지 간단한 계산기나 웹사이트 도구를 통해서 직접 검증해보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시민들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다. 네. 자료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내가 인류 지성사의 중요한 발견을 직접 검증하는 데 참여했다라는 어떤 특별한 경험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특정 과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분산된 컴퓨팅 파워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하는 시민 과학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고요. 마치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이전에는 소수의 전문가만 볼 수 있었던 밤하늘의 신비를 모든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었듯이 이 새로운 도구들이 과학이라는 지적 탐험의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값비싼 연구 장비가 필요했던 과학 연구나 학술적 논의 과정에 이제는 학생, 교사, 엔지니어, 심지어 호기심 많은 일반 시민까지 누구나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참여하고 기여하며 그 결과를 검증받고 학문적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비전입니다. 자료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과학을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공유지성, shared intelligence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이제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우리는 종이 위에 찍힌 작은 점에서 시작해서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의 미래를 바꾸고 또 과학적 발견을 검증하고 신뢰하는 방식의 영지식 증명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시민 모두가 과학 탐구의 주체가 되는 과학의 민주화 가능성까지 정말 광범위한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한국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는데요.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중 하나인 점이라는 개념에 대한 도전이 과학, 산업, 교육, 그리고 어쩌면 우리 각자의 세계관에까지 연쇄적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2000년 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공리가 흔들릴 때 그 빈틈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랜 믿음에 대한 도전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네. 또한 거대 실험 장비 중심의 연구에서 강력한 계산 능력과 AI를 활용한 이론적 탐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어떤 과학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기술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점의 정의조차 제고될 수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일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한 번쯤 근본적으로 의문을 던져볼 만한 또 다른 점은 없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OPS, AI 버킹엄 머신, 영지식 증명 같은 새로운 관점이나 도구들이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그런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영감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